2011년 5월 24일 새벽 3시경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중국 푸젠성의 경찰은 남녀가 은행 앞 보도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한 남자에게 염산을 맞았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급히 현장으로 도착했을 때 남자 혼자 덩그러니 두 눈을 움켜쥔 채 괴로워하고 있었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두 명은 어디로 간 건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당시 사건이 새벽 3시였다 보니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 측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했죠. 당시 피해자는 얼굴과 눈에 엄청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화상 입다 못해 양쪽 눈이 다 실명됐대요. 피해자의 이름은 당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32살 남성 정린. 이 정린의 말에 따르면 그날 여자친구와 길을 가다가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내 얼굴에 염산을 뿌렸고, 내가 아파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도와주긴커녕 그 남자와 같이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고. 그렇다면 왜 싸웠던 걸까? 그날 여자친구와 정린이 싸운 이유는요, 이 정린이 헤어지자고 해서 싸운 거였습니다. 헤어지자고. 경찰은요,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 이 커플이 막 싸우고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한 남자가 다가와서 염산을 뿌렸어요. 이 염산이 그냥 슈퍼에서 막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이 뭔가 누군가 계획적으로 준비까지 다 해놓고 대기 타다가 때가 됐다 싶어 염산 뿌리고 도망간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은 또 있죠. 바로 여자친구. 이 여자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염산 뿌리자마자 그 남자와 함께 도망갔습니다. 이건 뭐 스스로 그 남자와 내가 계획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그 여자친구는 누구인 걸까? 그녀는 정젠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정젠과 정린의 첫 만남은요, 조금 특이했어요. 5년 전에 정린이 일을 하고 있는데 띠링띠링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응? 여보세요? 받았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야. 그런데 낯선 그 상대방 여성의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 그렇게 잘못 걸려온 전화가 인연이 돼서 둘이 막 전화로 수다를 엄청 떤 거예요. 이름도 정젠, 정린 비슷한 게 대화 코드도 잘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전화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요, 인터넷 채팅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정젠은요, 자신을 20대의 베이징의 한 의과대학 대학원생이라고 말해요. 둘은 온라인에서 수다를 떨면서 온라인 로맨스로 발전했습니다. 약 4년에서 5년 동안 채팅만 하고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영상통화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전화, 문자, 채팅, 무려 그냥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5년을 보냅니다. 그냥 온라인 커플로. 그러다 2011년 초 드디어 이 둘은 서로 실제로 만나기로 합니다. 정젠이 정린을 보러 베이징에서 그가 있는 샤먼이라는 곳으로 날아온 거예요. 드디어 5년 동안 내내 채팅질만 하다가 처음 만나는 자리. 얼마나 서로 떨렸겠습니까? 그렇게 딱 처음 만났는데 사실 이 정린은요, 이때 약간 실망을 합니다. 왜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젠의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 정젠이 분명히 29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한 40대 정도로 보여. 이걸 자기도 알고 있는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젠은 자기가 먼저 나 류머티즘과 심장병 때문에 원래 이 얼굴 아닌데 화학요법을 좀 받았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본래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이지.
아, 원래 아니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그렇게 둘은 진정한 사랑을 이어나갑니다. 여자친구 정재는 긴 검정 머리에 검은색 타이트한 드레스, 검은색 스타킹, 검은색 하이힐, 절묘한 화장으로 우아하고 그녀는 섹시했어요. 너무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둘은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싶다 해서 정린이 여자친구인 정젠을 자기 부모님에게 보여드려요. 그런데 이때도 똑같아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부모님이 딱 봐도 본 나이보다 좀 들어 보여. 아, 그닥 크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나마 딱 하나. 정젠, 베이징의 의과대학 대학원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젠을 받아줍니다. 그래, 뭐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의과대학이라고 하니까 잘 사귀어봐. 부모님에게 인정까지 받았으니 둘의 사이는 더더욱 가까워졌죠. 여자친구 정재는 종종 정린이 있는 샤먼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할수록 조금 이 정린이 이상함을 느껴요. 왜냐면 만날 때마다 이 정젠 자기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항상 마스크를 끼고 와. 방 안에서도 웬만하면 잘 안 벗으려고 하고 밥 먹으면서도 얼굴을 막 어떻게 가리면서 먹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만날 때마다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괜찮다는데. 이뿐만이 아닌 이 둘 연인 사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성관계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항상 불 끄고 하고 불만 끄고 하면 괜찮은데 옷도 다 안 벗어요. 항상 위에 옷은 입은 채로. 한 번도 이 정젠의 여자친구 정젠의 벗은 몸을 벗은 위에 쪽을 본 적이 없다고. 거기다가 뭐 같이 모텔 왔어요. 그러면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같이 씻는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정젠 자기가 샤워할 때 남자친구한테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말에 남친 정리는 벙찌죠. 아니 안 볼게. 나 그냥 침대에 누워서 TV 보고 있을게. 안심하고 씻고 와. 하는데도 안 된다고 방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나갔다가 2시간 후에 들어오라고. 나 목욕할 때 누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진짜 싫어. 그러니까 한 2시간만 나갔다 와. 이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다면서 잘 때도 항상 옷을 입고 자고. 한 번은요, 정린이 실수로 여자친구 정젠의 머리카락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마음대로 내 머리 만지냐고. 다시는 내 머리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니까 와, 안 되겠는 거예요. 여자친구 머리도 못 만져? 어떻게 사깁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정린은 5월 22일 이별을 결심합니다. 나 이렇게는 더 못 사귀겠어. 헤어지자. 이 말에 정재는요 막 흥분을 해요.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싫은데? 하지만 남자친구 정린의 마음은 어느 정도 돌아선 상황. 그렇게 사건 당일인 5월 24일 안 되겠다 생각한 정젠이 정린 집을 찾아온 거예요. 잡으려고. 그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담겼습니다. CCTV 속 이들은 정린의 집 앞에서 만나 길을 걸어갑니다. 얘기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이때 경찰 눈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와요. 이 두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검은색 차 하나. 이거 뭐야? 그리고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차 안에서 남자 하나가 내리더니 염산 뿌리고 정젠과 같이 이 차를 타고 이동하네. 아, 정젠 그리고 이 남자 잡아야 된다. 정린에게 염산을 뿌린 남자는 28살이었던 평범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던 정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전과도 없는 남자였어요.
피해자 정린과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정린에게 다짜고짜 염산을 뿌린 걸까? 정준은요, 여자친구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부탁했다고. 그 여자친구가 누군데? 설마 같이 차를 타고 도망간 정젠? 아니요. 레레라는 여자라고. 이 레레와 정준의 첫 만남 또한 정린과 정젠의 첫 만남과 똑같았습니다. 1년 전에 정준 핸드폰으로 잘못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그 전화 속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매일 전화를 주고받다가 로맨스로 발전했다고. 이 레레라는 여성 또한 정준을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베이징에서 날라왔고, 실제로 얼굴 보니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하지만 사랑하니까 감수했고, 관계할 때나 이상한 습관 똑같았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다 참았다.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 레레가 정준한테 자기야, 나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남자한테 강간당할 뻔했어. 어디 말도 못하고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정말 그놈한테 복수해주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자기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 말에 정준은요, 처음에 거절했어요. 내가 다 보듬어 줄게.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경찰에 신고하자. 그랬더니 신고는 또 싫대. 복수 안 해주면 우리 그냥 헤어지자고. 하지만 헤어지긴 싫었던 정준. 알겠어. 어떻게 복수해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레레라는 여자는요, 그놈 눈에 염산을 확 부어서 그 남자 눈을 멀게 만들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레레라는 여자는요, 정젠이 맞았습니다. 이 두 남자에게 각각 다른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던 걸까요? 여튼 그렇게 이 둘은 정린이 사는 곳으로 갔고, 정젠이 유인, 바로 염산 뿌리고 도망갔던 겁니다. 정준은요, 자기가 이 여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것조차도 받아들였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결론은요, 지금 이 여자가 레레, 정젠이라는 이름으로 양다리를 걸친 거잖아요. 사건 후에 용의자가 추려지고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말한 이름, 정젠? 레레? 웃기고 있네. 모든 이름은 가짜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왕수룡. 제가 앞서 그랬죠. 왕수룡이 자기 베이징 의과대학 대학원생이라고 했고, 베이징에서 정린을 보기 위해 샤먼으로 오곤 했었다고. 이때 비행기를 늘 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비행기 조회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들이 염산 뿌리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갔을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딱 조회를 해보는데, 나이가 29살이니까 그 수많은 탑승자들 중에 카테고리를 추리는 거죠. 20대에서 30대 사이 검색. 그런데 안 나와. 그럼 30대에서 40대는? 30대에서 40대로 검색했는데도 안 나와. 베이징으로 안 갔나? 혹시나 싶어서 그럼 40대에서 50대? 검색했더니 이것도 안 나와. 뭐지? 설마 50대에서 60대 검색은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여성 탑승객을 딱 추리니까 여기에 왕수룡이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여자? 알고 보니까 정젠 레레라고 속였던 왕수룡 29살은 개뿔 56살이었던 거예요. 56.
와, 56살 여자가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을 홀려놓은 겁니다. 28살이었던 정준을 범죄자로까지 만들고 30대였던 정린을 실명하게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남자와 경찰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정준 있잖아요. 정준 28살. 이 남자가 자기 엄마 나이가 56세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동갑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두 남자는요.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어도 56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너무 놀랬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녀는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피부도 나름 관리 잘해서 괜찮았고요. 몸매도 체형도 틀어지지 않은 20대 몸매 같았어요. 그녀는요, 어린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검은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다음에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검은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옷도 50대 같이 안 입었었대요. 말하는 것도 야무진 게 진짜 약간 어른스러운 20대 정도라고 생각되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유일한 진짜는요, 자기가 베이징에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베이징에 자기 남자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자기 연령대에 맞는 50대 남자친구가 또 있었어요. 이뿐이게요, 남편도 따로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 50대 남자친구 하나, 본 남편 하나, 다른 지역에 30대 남자친구 하나, 또 다른 지역에 20대 남자친구 하나. 이렇게 뒀던 거예요. 56세 여자가 각 나이대별로 아주 4명을. 왕수룡은요, 젊을 때 한가닥에 썼다고 해요. 길만 걸어가도 남자들이 막 줄을 섰다고. 그런데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남자들이 날 쳐다도 안 보게 되고 주름살도 늘어가고 뭔가 이제 나도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도 팔팔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남자들 다 꼬실 수 있어. 나 아직 안 늙었어.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를 치장하고 나이보다 더 어리게 옷을 입으면서 밖에 나가 남자들을 꼬시고 다녔던 겁니다. 왕수룡은요, 나이가 어린 남자들이 자기에게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마다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거봐, 나 아직 안 죽었다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왜 정린 얼굴에는 염산을 뿌린 거야? 왜? 그 이유는요, 정린 그가 내 나이를 의심해서, 그게 자존심 상해서 였습니다. 내 나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짜증난다고, 복수해야겠다고 염산 뿌린 거예요. 참 나이 처먹고도 이 여자가 정말 파렴치한 게 자기가 이 28살 남친을 꼬드겼잖아요. 복수해달라고. 그래놓고 재판 딱 시작되니까 발뺌을 합니다. 저 애가 혼자 한 거예요. 난 부추긴 적이 없다고. 가발 쓴 게 불법이에요? 나이 속이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게 불법이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타인에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선동하는 건 불법이죠. 범죄입니다. 참 더 대박인 게 왕수룡 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도 있었고요. 그 아들이 다 커가지고 장가까지 갔대요. 장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아들뻘. 경찰에 체포된 정주는 나는 이제 어머니와 누나 이외에는 어떤 여자도 믿지 못할 것 같다고. 내 마음이 부서졌기 때문에 아마 진정한 내 반쪽도 찾지 못할 것 같다고. 사랑 못할 것 같다고. 피해자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는데요. 재판부는 왕수룡에게 고의 상해죄로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의 공범인 정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그래서 오늘은 56세 아줌마가 29살 여대생 행세를 하며 50대 2명, 30대 1명, 20대 1명, 총 4명에게 동시에 양다리를 걸친 기가 막힌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